10만 킬로 이상의 중고차를 산다는 건 아리에나이. 있을 수 없는 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차를 오래 타지 않는 이유인데 이게 이제 뭐 장거리 여행을 가나요? 단거리만 가나요? 그게 아니라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길게 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설마 그럴 리가. 일본 사람이라 하면은 뭔가 좀 자린고비적인 이미지도 있고 물건 좀 아끼고 있잖아요. 뭐 하나 소중하게 다루고 그런 뭔가 있잖아. 뭐 소비 좀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디플레가 왔지. 자동차 한 대 사가지고 뭐 천년 만년 타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도는 거 아니겠어?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찌 보면 소비 스타일 중에서 있잖아요. 돌리는 게 자동차입니다. 오래 안 타요. 길게 타지 않아요. 주행거리가 짧아요. 이게 일본의 자동차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리가. 그래도 한국 정도는 타겠지라고 느끼잖아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 충격과 공포일 거예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국 비교해도. 그거는 제가 저번에 한국 중고차 사이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 일본이랑 많이 차이가 있네라고 느껴서 이거는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겠다고 그렇죠. 싶어서. 그러니까 추미코의 이런 감각과 뭐 저의 감각이 좀 상당히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뭐 어느 정도로 다른지. 자, 그래가지고 먼저 이것부터 갑시다. 예. 일단 이 규모의 차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짜잔. 일반 사단법인 자동차 검사 등록 정보 협회 자동차 보유 대수입니다. 일본은 뭐 올해 4월 말 현재까지 총 등록된 자동차가 일본 국내에 8,220만 대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지 감이 안 오죠. 대한민국 이 나라 지표. 대한민국의 자동차 등록 현황 2020년도 기준으로 2,400만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3.5배 정도 되겠네. 이게 뭐 영업용차, 뭐 개인용차 다 합쳐서 등록된 차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시장으로 지금 상당히 큰 자동차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뉴스도 같이 보면 되는데 작년 국내 신차 판매 190만 대 돌파. 이게 2021년 2월달 기사인데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이 그 신차 판매로 세계 9위예요. 신차가 1년에 190만 대 이상이 팔렸단 말이잖아. 한국도 시장이 커요. 근데 일본 시장은 어떠냐면은 짜잔. 한국어로 번역. 2020년도 신차 판매는 11.5% 감소해서 459만 대. 일본은 줄어서 이건데 그 한국은 좀 재밌는 게 이게 좀 늘었어요. 지난해 국내 자동차 등록수는 2019년 대비 6.2% 증가한. 코로나가 있었지만 뭐 사는 사람들은 산다고. 사는 사람은 산다. 자동차 유튜버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자동차 유튜버 하는 이유가 있구만 이게. 자, 그런데 오늘 내용 그게 아니잖아. 뭐 자동차 대수가 일본이 더 많아요. 장시간 커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차를 그렇게 길게 안 탄다면서 진짜야 가짜야?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좀 몇 개 비교를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뭐 새 차는 이렇게 뭐 오래 타는 거 비교 안 되니까 중고차 시장에 어떤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봐서 저런 매물도 거래가 되고 저 정도 사람이 타나 보네라는 게 대충 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충 이게 키로수가 나오는데 비교할 만한 걸. 그렇죠. 자,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면은 이거 N카 있잖아요. N카에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국산차로 예를 들어서 보자. 연식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주행거리 10만 킬로. 대한민국이 중고차 대충 몇 대나 있을까? 10만 킬로 이상. 2만 2천 대 정도 있네요. 등록 2011년부터 10만 킬로 이상 된 중고차 매물이 2만 2천 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자, 그럼 제가 일본 검색해 볼게요. 일본 2011년도 10만 킬로. 이것도 카센사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중고차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토요타, 닛산, 혼다, 뭐 스바루 다 합쳐가지고 2011년도부터 10만 킬로 이상은 17,000대가 있어요. 5,000대가 적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은 한국보다 자동차가 3.5배가 더 많은데 10만 킬로 이상 된 중고차 매물이 대한민국이 5,000개가 더 많아요. 신박하죠. 그래도 있잖아. 아까 검색할 때 15만 몇 킬로까지 있었어요. 한국? 주행거리. 20만 킬로 정도는 봐야죠. 20만 킬로까지는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15만 킬로까지 아직 검색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이상은 탈 거라 생각 자체가 없어. 중고차 판매하는데도. 10만 킬로 이상의 중고차를 산다는 건 아리에나이.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10만 킬로 중고차를 찍는다 하더라도 막 나오잖아요. 이건 거의 그냥 안 사요. 정말 이 차 아니면 안 된다. 저는 뭐 운전 쳐보지 않는데 돈도 없으니까 뭐 정말 싼 거 사자.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뭐 무서워서 못 사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본에서 있잖아요. 인증 중고차 시장
아니 혹은 뭐 일본에서도 대형 뭐 전국적 중고차 체인이 있는데 그런데 10만 킬로 된 차를 안 놔둡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관리 잘 된 차는 우리가 봤을 때 야 10만 킬로면 이거 있잖아 브레이크 패드부터 해가지고 오일 그 평소부터 좀 관리 잘한 차 같으면은 20만 30만도 충분히 가겠네 느끼잖아요.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생기는 거예요. 더욱더 말하면 좋은 중고차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5만 킬로 이상은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중고차 가격을 낼 때 경계선이 있거든요. 1만 킬로, 3만 킬로, 5만 킬로, 10만 킬로. 그러니까 5만 킬로만 가더라도 일본에서는 이거 중고차로 안 팔려요, 잘. 좀 많이 타네 이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이 차 괜찮습니까? 라고. 그렇죠. 제가 10만 킬로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제한 없이 있잖아요. 보세요. 10년 된 중고차가 지금 약 30만 6천 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보여드린 15만 킬로 이상은 2천 대야. 그러니까 29만 8천 대는 15만 킬로 미만으로 판매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추미관은 5만 대 있잖아요. 5만 대가 넘어가는 차량 10만 대야. 그러니까 30만 대 중에 5만 킬로 미만인 차가 20만 대예요. 중고차 판매하는 것 중에 5만 킬로 하면 여러분 10년 대 차가 5만 킬로면 새 차네 느낌 나죠. 일본이 예를 들어 한국보다 땅덩어리가 작거나 뭐 인구가 적거나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아까 차도 많았는데 그럼 사람들은 차를 왜 사는 거야 라는 느낌도 좀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제가 몇 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소비자를 교육을 잘 시켰어요. 자, 일단 일본 사람들 평균 주행거리 있잖아요. 소니 손해보험 그 있잖아요. 워크맨 만들고 플레이스테이션 만드는 보험회사 예, 소니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 전체 연간 6,000km 오.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3,000km 이하 16.3%, 3,000km에서 5,000km 33%, 5,000km에서 7,000km 19.1%, 11,000km에서 16,000km 이하 이게 4.5%고 16,000km 이상 타는 사람은 1.9%야 연간. 그러니까 대충 이 통계를 보면 1년간에 1만 킬로 이상 타는 분들 10%도 없는. 없어요. 이것도 우선 중고차 가게 가면 대충 연식 1년 지나면 약 1만 킬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라고 그렇죠. 하는 그 중고차 가게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적게 타요. 왜냐면 이건 도시부도 포함 전체적인 평균이니까. 물론 일본도 진짜 촌동네 있잖아요. 아니 기차도 아예 없고 뭐 출퇴근하는데 진짜 멀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주행거리가 늘어가지만 일단 도시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말 드라이브라는 표현을 써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토일요일에만 차 타고 뭐 하느냐고요? 코스트코. 차 타고 아울렛.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철 타면 사람도 많고 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스테이터스니까.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거의 안 늘어나요. 평일에 출퇴근할 때는 지하철 타고 가니까. 그럼 차를 살 필요가 없지 느끼잖아요. 코스트코 가면 어떻게 기차 타고 이걸 움직여요 여러분. 그 애가 있으면. 아이 있으면 그래도 학교 그 있잖아 왔다 갔다 할 때 좀 데려줄 때 있는데 그런 좀 필요하지.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거리 용도로 사는 게 아니라 길게 타겠다는 느낌 사는 게 아니라 어디 갈 때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렌터카기도 힘들고 바로바로 일본도 느리니까 그냥 바로바로 자기가 탈 수 있는 비상시부터 해가지고 그런 차로 사겠다는 사람도 꽤 있는 겁니다. 저럴 거면 택시 타는 게 저랑 택시는 아니야. 택시는 아니야. 막간의 반성. 따당. 이거 보시면서 택시 타는 게 싸다 느끼시는 분. 이 영상 보고 오시면 그래도 차를 사는 게 낫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택시 비쌉니다. 택시 타면 진짜 가게가 거덜나요. 큰일 나요. 예. 택시는 안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한국이랑 비교해서 한국은 2019년 서울 자동차 한 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조차도 자동차 평균 36km 정도 탄다. 전국적으로 하면 39km. 그러니까 대한민국 2018년 평균으로 전국에 하루에 39km 타면은 39km 곱하기 365는 우리나라는 평균이 10,000 이상 무조건 간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차를 타면 연간 15,000km 한 2만 km 정도는 타기 때문에 이 정도 주행거리. 왜? 내가 이렇게 타기 때문에 이 차가 2년, 3년, 4년, 5년 되면은 5만 km, 6만 km, 뭐 10만 km 가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게 타니까. 이식이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일본은 6,000km 타다 보니까 중고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건 얼마나 차를 혹사시킨 거야 라는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 하면 드럽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국에서 일본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금이 세다. 당장에 박간의 영상에서도 자주 일본 자동차 뭐 세금 관리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일단 이걸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동차 중량세가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세랑 다른 겁니다. 무게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걸 자동차 중량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자동차 검사를 할 때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일본의 자동차 검사가 3년, 2년, 2년,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처음에 3년 후에 내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내는 게 이 자동차 중량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내야 되는 자동차세란 따로 다르게. 자동차세는 기본, 자동차 중량세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또 어떤 게 있어? 자동차 세액은 배기량별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기량별로 내는 것을 매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년 미만 된 차는 1000cc 이하, 뭐 흔히 말하는 한국으로 치면 뭐 경차 같은 느낌이죠. 얘는 이제 29,500엔이니까 뭐 돈 30만 원 정도 매년. 그거 있잖아. 6000cc 이상. 이러면 이제 그 있잖아. 11만 1000엔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동차세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이거 있잖아요. 중량세가 같이 나오는 게 생기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13년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또 부가가 들어가요. 왜? 너는 차를 너무 오래 타고 있어. 환경에 옳지 못하구만. 그러니까 오래 타지 못하게 일단 세금으로 막아놨어요. 13년은 일단 한번. 13년째 자동차 검사를 다 받아. 들어갔어. 얘기하잖아. 이거 자동차 검사부터 해가 세금 생각하면은 요즘 나오는 새 차 사는 게 훨씬 쌉니다라는 말이 100% 먹히게 돼 있어요. 이런 세금 이외에도 사람들을 빨리 바꾸게 만드는 거. 사실상 세금이라고 불리는 일본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검사제도. 이게 자동차 검사증이거든요. 이게 새 차를 사면은 3년짜리가 하나 주고, 그 3년 이후에는 또 이걸 2년짜리를 또 새로 갱신해서 자동차 검사증을 차에 넣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검사증은 무조건. 그게 요금이 대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국산차랑 외제차랑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은 일본 차도 외제차지만 일본에서는 도요타, 닛산, 혼다 이런 차는 국산차잖아. 국산차는 차금을 좀 우대를 해줘요. 부품 구하기 쉬우니까 싸다. 그런데 외제차, 걔들은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요. 기술도 달라요. 비싸집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자동차 검사 제도. 뭐 일단 중량세 아까 낸다 했잖아요. 세금 포함해가지고 41,000엔. 그럼 우리나라 돈 41만 원. 이거를 2년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1톤, 1.5톤, 2톤, 2.5톤이기 때문에 2톤까지는 68만 원 우리나라 돈. 2.5톤 이상이 되면은 76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검사비 중에 아까 말했지만 제일 큰 게 이 중량세가 들어가는 거라서 중량세랑 이제 따로 하면은 또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거 비싸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를 왜 시키냐면은 장사하는 가게들이 어이구 이 차 검사만 하게 저희가 이 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건 기본 요금이에요. 검사를 했는데 이거 브레이크 패드 그 다음에 연료 쪽부터 해가지고 몇 개 손을 봐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은 검사가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100%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품 비용, 공인 비용이 플러스가 기본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뭐 세금이 뭐 이 정도라서 뭐 30만 원, 40만 원밖에 플러스 안 되는 싸네. 아니죠. 자동차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게 돈 100만 원이 넘을 수가 있고 아니면 돈 100만 원 안 할 수도 있고 나일롱입니다. 검사하는 데 따라 가지고. 흔히 말하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오래 타면 탈수록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검사를 해야 되고 오래 되면 될수록 검사 비용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 돼요. 자 그럼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타면 어떻게 될까? 소형 수입차 중량 1톤까지는 89,000엔 이게 기본 요금이에요. 그 다음에 1.5톤까지 99,000엔 99만 원이죠. 대형차 2톤까지 하면은 110만 원. 2.5톤까지의 초대형차는 120만 원. 그러니까 뭐 BMW 뭐 5시리즈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기본으로 깔아두고 고객님 수입차는 부품이 비싸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우와 이렇게 자동차 검사 비용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처음 차검이오는 새 차 등록 후 3년 혹은 그 다음에 오는 2년이니까 5년 그때 차를 팔겠지. 일본 사람들이 차를 3년 5년 타봤자 평균적으로 타면 몇 킬로? 6,000킬로 곱하기 3년 하면 18,000. 5년 해봤자 3만이에요. 그런데 5만 이상 중고차가 팔려요? 안 팔려요. 얼마나 굴렸단 말이야 말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세금, 제도로 막아두니까 일본의 중고차를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10만 킬로 이상부터도. 그리고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뭐値段がつかなくなってくる. 가격도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할 거 아니야. 차검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거 이렇게 타시면은 자동차 검사 비용이랑 나중에 이 중고차 팔았을 때 솔직히 가격이 안 나와요, 고객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자동차 검사 통과시키지 마시고 제가 이거 한번 싹 보니까 이거 지금 중고차 매물 내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손해 안 봐. 그러니까 그 가격에다가 차 한 대, 상태 좋은 중고차는 아니면 저희한테 새 차 이번에 DC 좀 쳐 드릴 테니까 사 가시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새 차 판매량이 이런 식으로 나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서 이 모든 중고차가 그렇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넘어오잖아. 다 소비가 되나요? 소비가 안 돼요. 타더라도 10만 킬로 이상 된 차는 일본에 소비가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요? 수출 가는 거예요. 우핸들 달린 지역으로 수출 가잖아. 그럼 우핸들 달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본 차 타고 놀라죠. 와, 10만 킬로 탄 차를 이렇게 수출해버리네, 일본은? 10만 킬로 안 타면 5만 킬로 넘어도 수출해버리네? 이야, 튼튼하네. 느끼지? 당연하지. 그거 새 차인데. 일본 사람들 평소에 타도 안 한 차인데, 그거를 해외 수출해버리니까, 일본 중고차는 튼튼하다는 생각이, 그 우핸들 타는 날에 많이 나와요. 당장에 일본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돈, 우리한테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차검도 의무적으로 시키니까, 키로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본 차는, 해외 수출되는 중고차는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사하는 쟤는 빨아먹어야 되니까, 어찌 과잉적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지는 좋아지겠지. 수출되는 일본 중고차는 튼튼하네. 이런 식으로. 대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돈을 내야 되니까 빠르게 차를 바꿔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나오죠. 그렇죠. 이 모든 비용을 생각했을 때 수입차보다는 경차가 그나마 제일 비용이 싸네. 아까 자동차 세금, 경차가 제일 싸네. 뭐든 하더라도. 그냥 경차 타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재밌죠. 그리고 아까 일본 그 중고차 사이트 봤을 때는 막 5만 킬로 이상, 10만 킬로 이상 몇 개나 있었지만 외제차로 그 분류해서 보면 독도 없어요. 외제차는 더 없어요. 그 독 3, 4만 비교합시다. 박간의 방송 클래스가 있으니까 독 3, 4, 벤츠, 그 다음에 뭐 이거 있잖아 BMW, 그 다음에 아우디까지만 딱 넣어봅시다. 일단 이 세 개만 딱 넣어가지고 10년 대 10만 킬로 이상 중고차 일본에 390대 있네요. 그 가격 보소 15.7만 킬로. 일단 자 대한민국은 어떨까? 국산차 검색이 아니죠. 자 수입차 검색으로 엔카 한번 가봅시다. 연식 2011년 그 다음부터 주행거리 뭐 10만 킬로죠 아까. 예. BM, 벤츠, 아우디만 하더라도 지금 몇 대예요? 5,300 정도. 5,300이죠. 근데 390이잖아. 독 3, 4 비교 한국 10만 킬로 이상 중고차 5,300대, 일본 390대.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야. 외제차 10만 킬로, 일본 차를 탔을 때도 고치게 만데 외제치면 내가 사. 그럼 다음 자동차 검사 때 여기서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위험하다. 무섭다. 폭탄이야. 한국은 그래도 뭐 고장 나면 고치는. 일본은 고장이 안 나더라도 자동차 검사를 들고 갔을 때 이거 고객님 바꾸셔야 돼. 이러면 검사가 번호판을 달고 못 다닌다는데 그럼 여기서 플러스 얼마나 더 늘어난다는 거야. 몇백만 원이 폭탄이 투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타요. 무서워. 그래서 외제차도 또 수출 갑니다. 일본에 있는 벤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랑 좀 한국이랑 좀 이런 어찌 보면 체질 차이부터 해가지고 나라 시스템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인식 자체가 일본에서 중고차는 5만 킬로 넘어가면 안 되네. 가능하면은 뭐 그보다 더 저연식인 거 사고 싶네. 근데 한국에서는 5만 킬로는 뭐 나름 탈만하고 10만 킬로도 뭐 상태에 따라서 나쁘지 않네. 라는 게 나라의 세금, 제도에서부터 중고차 시장까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나라지만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상당히 큰 인식의 차이가 있죠. 네.